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말을 아꼈던 패트릭 셰너힌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되는 평가입니다. 한편 미 합참의장은 북한과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 참석 등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패트릭 셰너헌 국방장관 대행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SCR. 셰너헨 대행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한 것과는 다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일 정상회담 준비차 일본을 방문해 했던 발언과 같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그러면서 국방부의 임무는 외교 실패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제재 집행과 준비에 일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간의 준비 태세를 약화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대북 억제의 근본이 되는 훈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In support of the diplomatic track, and so we have reduced the profile of exercises. I would tell you is at the squadron and the battalion level, there has been no change. 던포드 합참의장은 또 핵심 과제 임무와 훈련 계획도 여전히 유지된다면서 훈련 프로그램은 작전 계획의 지속성, 실행력을 보장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 중 하나는 이런 대북 외교 진로를 지원하는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을 막는 외교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수사 정보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등을 시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자 질문이 나오자 미국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cus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is on eliminating this threat entirely. I think the president has worked diligently, the secretary has worked diligently to try to present an option to Kim Jong-un and his leadership team for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s. 북한 미사일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한 국방장관 대행과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한 전날 브리핑 답변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지만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Well, there is a path out of these economic sanctions. They do remain, of course, and they will remain in effect, but they're not forever. We welcome Kim Jong-un and his leadership to see the bright future that we believe is possible for his people.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간의 대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양측 간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감행의 동기로 대북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소니 영화사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제재가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Sanctions are having an economic impact, so cyber operations are a means to make money. Whether that's through cryptocurrency mining or bank theft. 국가정보국 DNI 산하기관 당국자는 FBI 등 정부기관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 중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issues that we need to learn more about and figure out, so that we can stop malicious behavior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currency going to places where it shouldn't or isn't supposed to. 조국장은 이어 정부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무기라고 언급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은 명백한 탄도미사일이며 그 위협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탄두 탑재 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미사일의 발사 시간과 비행 형태로 이같이 분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allistic in the sense that it fires its engine for a short time and then the rest of its flight, the engine is off and it's just flying freely. And that's what we mean by ballistic. 핵무기 탑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은 핵 전략의 하나로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designed to target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e idea that it doesn't target the United States is sort of ridiculous. 핵 탄두를 탑재해 한국 수도권 등에 떨어질 경우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피해의 5배에 달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 million people could b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That's about 10,000 Americans. That's 5 times the losses at Pearl Harbor. 미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분명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규정한 점도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건 정치적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앤드류 김 전 미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29일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동안 개발한 미사일의 성능을 이 기회에 시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면 실험하지 않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두 발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대화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또 최근 미 국무부가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무부에서 듣기로는 당시 국무부 발표 내용은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 가느냐는 협의를 통해 해나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가운데 3구의 신원을 최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대변인인 케네스 호프먼 중령은 28일 이들 중 1명의 가족에게 유해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나머지 2명의 가족에게도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유해 상자 55개에서 모두 6구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한국의 전후 납북자 가족들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에 대한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88세인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의 김태욱 씨는 이날 VOA에 1977년 아들이 수학여행 중 전라남도 홍도에서 납북됐으며 1995년 한국에서 체포된 난파 간첩을 통해 아들이 평양에서 간첩들을 교육하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남북관계 개선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했다며 보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한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북한의 국력이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경제 분야는 최하위고 핵무기 등 군사력 측면에서는 상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29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파워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권 25개 나라의 국력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군사비 지출과 군사력 등 군사 역량은 6위를 기록했지만 국내 총생산 GDP와 수출입 등 경제적 자원 분야에서는 19위, 또 역내 무역과 구매력 등 경제적 관계 분야에서는 최하위인 25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